안녕하세요. 더 코아근 매니지먼트의 이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프롬프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개인화 마케팅을 하기 위한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에 이 그림을 보시면 깔때기 모양이 있어요. 과거에는 고객의 연령, 성별, 구매 이력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뭔가 타겟 고객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가 우리의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 활용하면 똑똑한 지시를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개인화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설계도와 그 다음에 완성 로드맵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상공인의 자원적 한계를 돌파하는 압도적 레버리지인데요. 그 압도적 레버리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비용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블로그 기획 시간, 마케팅 비용, 고객 응대 및 분석에서 상당한 비용의 절감과 또 시간적인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축의 비밀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이전틱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생성형 AI와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전혀 다른 친구들입니다. 보통 챗GPT를 쓰실 때 인사말을 써줘라고 단편적인 명령만 내리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에이전틱 A라는 건 뭐냐면 자율적인 과업 달성입니다. 생성형 AI의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면 AI에게 우리 매장 재방문율을 10% 높여줘라고 큰 목표를 주면 AI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거쳐서 환경 변화에 맞는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능동적인 실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AI는 순환적 지속적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능동적인 실무자가 된다는 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임장이에요.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위임을 시킬 때 대충 시키지 않잖아요.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신입 직원에게 일을 처음 가르친다고 할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대충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상상은 아마 거의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직원은 머릿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할까요? 에이전틱 AI는 네 가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지, 퍼셉션, 두 번째는 추론, 리저닝, 세 번째는 실행, execution,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습, learning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이 네 단계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톰도바퀴는 인지예요. 예를 들면 실시간 비가 오는지 날씨를 수집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언제 방문했는지 이 인지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은 이걸 가지고 이 에이전틱 AI는 지가 직접 최적의 계획을 세워주죠. 예를 들면 비가 오니까 오늘 따뜻한 메뉴가 좋겠네 라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틱 AI의 가장 큰 특징은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추론은 사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 AI에게 들어온 그런 개념이죠. 세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합니다. 실제 알림톡을 보낸다든지 실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학습입니다. 이 학습은 뭐냐면 보낸 메시지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해서 또 다음번에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의 원천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 에이전틱 AI의 네 단계 작동 원리, 인지, 추론, 실행, 학습 이 단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STP 전략입니다.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 그러고 T는 타겟 마켓, 마켓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P는 포지셔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 신호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라든지 고객의 구매 이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여러 그림의 이미지를 표현해 놨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마케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언가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룹핑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세분화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성별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뭐 우리 매장에 2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에 따라서 또는 뭐 비건 디저트를 선호하는 3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에 따라서 뭔가 그룹핑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장에 무엇을 가지고 진출할 것인지 시장을 정하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타겟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 타겟 마켓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포지셔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격 위주의 소구를 할 건지 아니면 품질 위주의 소구를 할 건지는 단순히 가격이 좋겠다, 품질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 마켓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그런 사실을 STP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완벽한 지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프롬프트 6단계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1, 2, 3, 4, 5, 6이에요. 첫 번째 과업,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컨텍스트예요. 지금 상권은 어떻고 예산은 내가 얼마를 부여하고 있고 타겟 고객은 누구이고 이 맥락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시입니다. example인데요. 결과물의 품질을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구조로 써줘라는 어떤 예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페르소나인데요. 역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10년 차 마케팅 전문가인지, 나는 지금 뭐 5년 차 이 카페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장님인지 역할을 분명히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대부분 소홀히 여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표로 만들 건지, 이메일로 만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요약할 건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건지 이 형식을 정확히 부여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투입니다. 톤입니다. 어조입니다. 어떤 어조로 할 건지 부드러운 어조, 감성적인 어조 또는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태스크와 컨텍스트, 과학과 맥락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 왼쪽을 보시면 오류 사례인데요. 이런 거죠. 과업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죠. 우리 빵집 마케팅 기획해줘. AI는 당황스럽습니다. 빵집이 강남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아니면 뭐 대학가에 있는지, 전혀 직장인 대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터넷에 떠드는 뻔한 이야기만 AI는 답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과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측의 최적화 사례를 보시면 단골 고객 재방문 유도용 카카오톡 알림톡 작성을 하고 명시를 합니다. 이전에 그냥 마케팅 기획해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락으로 성수동 예를 들면 친환경 비건 식당이다. 최근 우리 카페 두 번 이상 구매한 30대 여성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부여합니다. 컨텍스트를 정확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집중된 여기에 맞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AI는 위임받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역할 페르소나와 예시를 부여해야 합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은 인스타그램 홍보를 써줘. 맛있는 케이크가 새로 나왔어. 뭐 휴먼 고객을 다시 불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이렇게 막연하게 써주는 지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문가적인 관점이나 구조화된 틀이 전혀 없는데 우측을 보시면 먼저 역할을 지정합니다. 나는 로컬 비즈니스 매출 증대 경험이 풍부한 10년차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야. 나는 이 분야에 지금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장님이야. 이렇게. 그러면 AI는 이 보유한 데이터 중에서 고급 마케팅 지식에 가중치를 두고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 예시를 주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하고 건강한 재료 3가지 또는 선착순 혜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강제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검증된 카피라이팅 기법이 구조적으로 적용돼서 매우 설득력 있는 글을 완성해 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맷과 어조, 톤을 지정하면 이제 프롬프트로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좌측처럼 리뷰 분석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하는 줄글 형태로 나와서 이걸 또 다시 엑셀로 정리하든지 또는 내가 요약을 하든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낭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측의 최저가 사례를 보면 형식을 분명히 지정해요.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탑3를 표로 형식으로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시 복사해서 보고서나 분석 자료를 쓸 수 있도록 2차 편집 시간이 제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어조도 동네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로 할 것인지 끝에는 우산 이모티콘을 넣어서 지정을 해줘 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상업적인 느낌만 보다는 고유한 브랜드의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6가지 프롬프트만 해도 사실 잘한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멀티턴이라는 고급 전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는 한마디로 여정을 밟아나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멀티턴이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피드백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AI에게 한 번의 질문으로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대화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스텝 안에서는 오늘 비 올 확률이 80% 단팥빵 세트 마케팅 전략 세워져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대화창을 끄지 마시고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위 전략을 바탕으로 다정한 이웃 말투에 푸시 매니지를 제안해줘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거기에 따라서 생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AI의 답변을 받아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길게 나옵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용이 너무 길어. 3줄 정도로 요약해줘. 그리고 감성적인 버전으로 2가지 표로 비교해서 내가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적으로 실제를 한번 말씀해 본다면 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데이터 트래커, 즉 오늘 강수 확률이 80%라는 상황적 신호를 AI가 인지를 한다면 방금 배운 프롬프트 공식을 매칭해서 비 오는 날 수요가 높은 따뜻한 빵 테마의 메시지를 단골들에게 자동 발송하게 되죠. 결과는 어떨까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성과가 올라갑니다. 비즈니스 성과가 개선된 것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7일 완성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가장 먼저 흩어진 고객 연락처를 하나로 모아서 챗GPT 같은 AI 도구를 세팅하는 그와 같은 데이터 세팅 단계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날에는 오늘 배운 6단계 프롬프트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 매장만의 마스터 프롬프트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형화된 템플릿이죠. 그리고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날로 3일째, 4일째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5일째, 6일째는 작성된 템플릿을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톡이나 SNS에 소규모 테스트 발송을 진행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정으로 잡고 마지막 7일째는 일주일간의 클릭률과 반응 데이터를 모아서 성과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걸 AI에게 학습시켜서 다음 주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문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기술적 숙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AI라는 가장 유능한 실무자에게 비즈니스의 목표를 명확히 위임하는 전략적 지시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우신 6단계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의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나만의 프로세스, 이 구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일치월장하고 고객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성공적 그런 매장 또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